자, 손해배상 책임 65페이지에 자, 1번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기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데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당연히 기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죠? 물론 법에서는 기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래되어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기업공개사 등이라고 보세요. 우리 고용인 할 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상 행위로 본다. 즉 고용인이 잘못해가지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기업공개사 등이라고 보는데 기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른 말로 기업공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오늘 계약 체결을 한 날에요. 의뢰인이 계약서 가지고 오다가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기업공개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죠. 물어줘야 된다, 안 물어줘야 된다, 안 물어줘도 된다. 고의나 과실 요것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중개사무소 장소 제공의 손해배상입니다. 기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은 잘 아니죠. 그죠?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전이었어요. 울산에 어디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수업 끝나고 저는 학원에 있는데 그때 원장님도 어디 가시고 안 계시고 실장님도 어디 가시고 안 계시고 학원에 아무도 없는데 그때 60대 중반 되시는 분이 학원에 왔어요. 학원에 등록한다고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저하고 학원에서 상담한 사람은 지금까지 학원에 등록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째 보면은 강의하는 것보다는 그 상담하는 게 훨씬 더 잘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째 이야기를 하다가 연세가 조금 되셨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생각을 했느냐 이러니까 그분이 한 1년 반 정도 전에 물론 자격이 없는데 어떤 계기로 해갖고 부동산 중개를 한번 했대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오더라. 와 이거 재밌네. 이래가지고 자격이 없이 중개를 했는데 1년 동안 7억 원을 벌었대요. 1년 동안 말이 7억 원이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그죠? 자격이 없이 중개업을 한다. 그러면 중개사무소를 통할 수밖에 없어요. 도장도 찍어야 되고. 그 사람이 통한 중개사무소는 이 사람 때문에 한 1억 원을 벌었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가 말은 안 하던데 나중에 한 방에 7억 원이 날아갔대요. 아마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벌 받을 거를 돈으로 떼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7억 원을 쉽게 무등록자가 7억 원을 벌었어요. 그 무등록자가 없었으면은 누가 그 돈을 벌었겠습니까? 기업공개사가 돈을 벌었겠죠.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입장에서는 무등록자가 많은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다.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법에서는 다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무등록자로 생각하세요. 중개사무소를 무등록자의 중개사무소로 제공해가지고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무등록자를 없애기 해가지고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문제가 나오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말고는 문제가 나올 건 없어요.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랬죠. 자, 이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하는데 한 페이지 넘어가서 3번에 기업공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법 30조 1항 및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자, 이래인데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걸 보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절차를 보셔야 되는데 등록 절차를 보면은 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 신청은 오로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죠? 공인중개사 중에서 소속 공개사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소속 공개사로서 등록 신청해서 개업공개사 되면은 한쪽에는 소속 공개사, 한쪽에서는 개업공개사, 이중 소속이죠. 이중 소속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서류가 들어가는 게 사실사자 서류가 들어갑니다. 물론 자격증은 안 들어가죠. 사진, 여권용 사진,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사무소 확보 서류가 들어가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하면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등록하고, 법인이 등록 신청하면은 법인인 개업공개사로 종별 구분해서 등록하고, 등록증 나왔으니까 하고 통지를 합니다. 공문이 통지하죠. 공문이 하는 거는 며칠? 7일. 그래서 7일 이내 문서로 통지한다. 등록증 나왔으니까 찾아가세요. 그러면은 등록증 교부받고 업무 개시합니다. 자, 업무 개시하는데 우리 법에서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해라 이래 돼 있어요. 어차피 보정 설정 서류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서류가 들어갈 때 어차피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서류가 들어갈 때는 서류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 아니면은 일정 서류를 내고 나머지 서류를 나중에 따로 내는 게 원칙이다. 같이 들어가는 게 원칙이죠. 같이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을 만들거나 개정을 할 때는 어떻게 만들겠다, 어떻게 개정을 하겠다, 미리 입법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할 때는 등록 신청할 때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가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법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 보정은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누가 자동차 사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동차 책임보험은 가입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반드시 가입해야 되죠.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는데 가입 안 하면은 하루라도 가입 안 하는 날짜가 되면은 과태료 받아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 했다, 과태료 받는다. 이 날짜에 따라서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중개사법 강의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과태료 받는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내일 보니까 내일 봤으니까 안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자동차 사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차가 안 나가 자동차 대점에 가보니까 주문이 밀려서 한 달 있어야 된대요. 어차피 시내 나온 거 책임보험이나 가입하러 가자. 보험회사 가세요.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하러 왔습니다. 보험회사 가세요. 차가 안 나왔죠. 차남법 없죠. 차대 번호도 없죠.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할 수 있다 없다?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보정도 등록 번호가 없으면은 보정 설정이 안 돼요. 원래는 등록 신청할 때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등록 신청할 때는 아직 등록 안 됐죠. 등록 번호가 없죠. 그죠? 보정 설정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합니다. 이해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분사무소도 분사무소별로 보정 설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분사무소는 등록한 게 아니고 설치 신고를 합니다. 등록 번호가 없어요. 분사무소는 무슨 번호 가지고 보정 설정하느냐면은 주사무소 등록번호로 보정 설정합니다. 그러면은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말은 주사무소가 있죠. 등록했고 등록번호가 있죠. 그러면은 보정 설정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정 설정할 수 있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정 설정 서류가 같이 들어간 게 맞다. 따로 빼가지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게 맞다. 같이 들어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지문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보통 수업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해야 된다. 그런데 분사무소는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가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1000번 만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왜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 설정 서류가 안 들어가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가는지 이해를 하고 암기하면 훨씬 쉽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정 설정 시기는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데 분사무소는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 아니죠. 그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보정 설정해가지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보증 설정 의무 저 밑에 2번에 보증 설정하는 방법이 3개가 있습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밑에 공제에 가입하거나 그 다음에 공탁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은 보증보험 회사에 가입하면 되고 공탁이라는 것은 현금이나 국공채를 법원에 맡기는 것을 공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공제라는 말은 잘 안 쓰죠. 그죠? 공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 택시와 관련된 설명드린 게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택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법인 택시, 즉 회사 택시하고 개인 택시 두 개가 있는데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하고 어느 게 사고율이 더 높겠습니까? 법인 택시가 사고율이 더 높겠죠, 그죠? 아무래도 조금 난폭운 정도 하고 사고율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개인 택시가 사고율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회사 택시는 일정 시간 근무를 하면은 교대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 택시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이틀하고 하루 쉬고 아니면 사흘하고 하루 쉬고 그러죠. 그죠? 그럼 이틀하고 하루 쉰다고 48시간 계속 일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자고 그러진 않아죠. 아침에 출근 시간에 손님이 있을 때 일 좀 하다가 손님 없을 때는 집에 가서 좀 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개인 택시 기사분이 급히 돈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언제 그런 게 있겠습니까? 고민하지 말고 제 수업할 때 제가 옆집 아줌마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옆집 아줌마가 술 사달라 차 사달라 이러면 마누라 몰래 돈이 좀 필요할 때도 있다 그죠? 하루 이틀 밤샘할 때도 있을 수도 있다면 사고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개인 택시가 사고율이 더 높아요. 개인 택시가 사고율이 더 높다는 말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개인 택시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요. 그죠? 그러면은 택시를 하면은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발생하면은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 받은 거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개인 택시는 자동차 보험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은 참 큰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 조합이 있죠. 개인 택시 조합에 차가 많죠. 그죠?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낼 거를 보험회사에 안 내고 조합에 내가지고 스스로 적립을 하는 거예요. 차가 많으니까 돈이 많겠죠. 사고가 발생하면 이 돈 가지고 물어주는 이게 공제입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사실은 똑같죠. 그래서 판례에서 이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지닌다. 한마디로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는 방법이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그 밑에 보증 설정 금액 볼게요. 이것도 종종 문제가 나오는데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2억 원 이상입니다.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해야 돼요. 요거 지문에 자주 나옵니다. 그럼 분사무소가 3개 있는 법인은 전체 얼마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된다? 주사무소 2억 원 해야 되죠. 분사무소당 1억 원이니까 전체 5억 원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 즉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그리고 중개인은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 밑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지금 보지 마세요. 특수법인, 제가 법인의 종류할 때 특수법인은 지금 보지 마라 그랬어요. 자, 다시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중개인도 1억 원 이상이죠. 그런데 이거 공부하면 처음에 하면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조금 있어요. 조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어느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남자분인데 결혼한 지가 제 생각에 그래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합니다. 그 학원에서는 독서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은 공부하고 집에 가는데 나중에 되면은 남아서 독서실에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근데 거기는 독서실이 없으니까 그 강의실에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럼 식사를 해야 되죠. 식사를 하면 주로 도시락을 사가지고 가요. 도시락을 사오면은 그 남자분 사이에 거기에 여자 수강생들이 뺑 둘러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밥 먹고 있어. 내일은 우리 마누라가 어디 가서 도시락 못 사온다. 아무도 도시락 안 사고 전부 다 같이 가요. 한 8월 달쯤 됐는데 수업을 하는데 지금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돈만 1억 원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래요.
시험은 자신이 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가 충분히 알아요. 아니 내일 모레 시험인데 아직 1억은 안 구하고 시험 치려고 그랬습니까? 등록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래. 아직 못 구했는데 이제 뭐 1억만 구하면 된다. 제가 1억은 빨리 구해야 돼요. 나중에 등록해야 되는데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1억은 구해가지고 저한테 빌려주면 보증은 제가 해결해 줄게요. 이자로 두둑하게 줄게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인중개사랑 기업공개사는 1억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되죠. 공탁을 할 때는 현금이나 국공채를 1억 원을 넣어놔야 돼요. 그런데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때는 1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냅니다. 그럼 1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보험료 공제료가 한 달 1년에 한 20만 원 꼴 정도, 20만 원 약간 안 돼요. 그러면은 1억 원 넣어놓겠습니까? 1년에 20만 원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1억 원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라면은 여러분들이 가입하면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공제에 가입하겠습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하겠죠.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 하는 이유는 보증보험이 우리 귀에 더 익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자, 그럼 보증을 설정한다는 말은 기업공개사 어린이 재산상 손해를 발생했다. 이거 가지고 물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물어주기 위해서 1억 원을 법원에 맡겨놓는 거예요. 그럼 이 돈 갖고 물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면은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되는데 없을 수도 있다. 어린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보증기관에서 먼저 물어줍니다. 먼저 물어주고 기업공개사가 당신 때문에 물어줬으니까 내놔라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기업공개사 물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죠? 보증보험에 가면은 100%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공제에 가입하면은 물론 공제에 가입하는 것은 공제사업을 나중에 공제사 협회에서 하는데 협회에서뿐만이 아니고 공제사업 한 데가 많죠. 대부분의 협회에서도 공제사업을 하고 아까 개인택시조합도 공제사업 한다 그랬죠. 농협은행에 가도 공제사업 하죠. 다른 데서는 안 돼요. 공제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하는 공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자, 협회에서는 우리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이거는 당연히 공제기관, 보증기관에서 물어주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는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 미미한 고의로 어쩌다 보니까 진짜 할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협회에서는 가능하면은 구상권을 청구를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가능하면은 또 하나가 나중에 거래계약 체결하면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 서식은 일반적으로 공제사 협회에서는 서식을 주로 씁니다. 주로 쓰는데 공제 가입하러 가면은 그냥 공제 가입하러 왔습니다 하고 돈 주고 끝내지 말고 옆에 이제 쭉 훑어보세요. 그러면 어디에 서류가 꽉 차인 데가 있어요. 그게 서식이에요. 그 서식 좀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한 권씩 줍니다. 습자지라도 굉장히 얇아요. 한 권이 한 요 정도 두께예요. 근데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한 부씩 받았죠. 그죠? 와, 나는 아무래도 이거 가지고 모자랄 것 같다. 엄청 많이 적을 것 같다. 그래서 받으면서 윙감하면서 조금 더 주면 안 됩니까? 그럼 또 줍니다. 이제 그거 하고 또 하나가 나중에 지도감독을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기업공개사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등록관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등록관청에서만 현실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협회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은 지도감독은 협회에서 미리 알죠. 협회 회원으로 가입된 기업공개사나 그 협회 공제에 가입한 기업공개사 미리 문자를 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건으로 지도감독하니까 미리 대비하십시오 이럽니다. 그리고 또 보증보험료보다 공제료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쌉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입하면은 보증보험이나 공제 어느 거 가입하겠습니까? 공제 가입하겠죠, 그죠? 그러면 협회에서는 보증보험 하지 말고 자기 쪽에서 공제 가입하라고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광고 수백 번 하는 것보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효과가 훨씬 크죠. 협회에서는 저한테 뭐 대접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가 10수년간 이래 이야기하는데 10은 커피도 한 잔 안 주고 있어요. 그 나쁜 놈들. 하여튼 하는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증 설정 시기는 했고, 그 다음에 보증의 변경 및 재설정,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업공개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으로 설정하고 등록가치에 신고해야 된다. 그 밑에 2번에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가치에 신고해야 된다. 요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는 무조건 틀립니다. 틀리게 내면은 무조건 틀려요. 물론 나중에 시험 칠 때 문제를 맞는 방법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은 의미만 생각하세요. 쉬운 거 두 번째 거. 우리 보증이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똑같아 그랬죠. 오늘이 책임보험 만기예요. 언제까지 다시 가입해야 됩니까? 오늘까지 해야 되죠. 오늘까지. 그러면은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기간이 있어요. 공탁은 돈을 넣어가지고 찾을 때까지는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럼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 보증기간 만료가 되면은 언제까지? 만료될 때까지,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한다. 자, 1번은 개념을 좀 보고 갈게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른 거 뭐 하다가 쫄딱 말아먹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 근데 고등학교 동기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다가 그래 뭐 어떻게 전화가 했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얼마 전부터 자동차 보험 영업을 한대요. 자동차 보험 영업을 한다 하는 말은 내 거 할 때 자기한테 가입해달라 이 말이죠. 그죠? 근데 마침 그때 다른 전화가 들었어요. 그거 알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간단하겠지만 내 자동차 보험 영업한다 알겠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죠. 그죠? 그 다음날 그 친구 와이프가 제 사무실에 놀러 왔어요. 근데 그렇게 막연하거나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그 와이프하고. 그 집에 가고 한 두세 번 술을 먹기는 먹고 이래 했는데 또 오더만은 안녕하세요 이래요. 그래서 웬일로 우리 사무실에 왔지? 그럼 손님이 오면 제가 차를 대접하는 게 맞죠. 그죠? 오더만 탕비실에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고 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차 한잔 더 올게요. 차 한잔 합시다.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커피 두 잔을 소파에 놓고 차 한잔 합시다 하고 데리고 와요. 짜다리 친하지도 않은데 친한 것처럼 가면서 공대도 안 독치고 근데 속으로 이 사람이 와 그러나 싶었어요. 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얼마 전부터 자동차 보험 영업한대요.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던데 다음에 끝나고 나면 해주기로 했다고. 그러지 말고요. 이래. 자기 남편이 자동차 보험 영업을 하는데 다음에 해주기로 했다. 그러지 말고요 하는 말은 제가 그날 들으니까 둘이서 이혼하나 이래 생각했어요.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이죠. 그러지 말고요. 그럼 우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은 끝나고 나면 딴 데 가입하죠. 이거 끝나고 나는데 해준다. 그러지 말고요 하는 말이 지금 해달래. 지금 가입 다른 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두 번 가입했죠.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은 두 군데 가입했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두 군데 나오는 건 아니에요. 둘이 합의해가지고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거 해약을 하고 환급받으면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걸 해약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됩니까? 가입을 하고 해약을 해야 됩니까? 가입을 하고 해약을 해야 되죠. 해약하고 가입하면 조금이라도 갭이 생겨서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새로운 보증을 설정할 때 보증을 설정하고 해약을 하니까 새로운 보증 설정할 때 아직까지 해약을 안 했죠. 그럼 요거 설정할 때는 기존에 있는 것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이 있죠. 그죠? 그 말을 우리 법에서 표현할 때는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개사 보증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이해됩니까? 요 말만 일단 이해를 하세요. 문제를 푸는 거는 푸는 방법을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증에 관한 설명 및 관계 정서 교부입니다. 일단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자, A가 가백에 우리 집 팔아달라. B가 가백에 어떤 집에서 사달라. 거래계약이 체결되죠. 거래 당사자는 A하고 B인데 거래계약서는 누가 작성해야 되면은 기업공개사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야 되겠죠. 교부하는 서류가 거래계약서 교부합니다. 자, 거래계약서를 교부하고 그 다음에 B가 어떤 집을 사달라. 그럼 A가 소개를 해주려면은
A집이 어떻다고 B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설명한 것을 거래계약 체결할 때 문서로 작성을 해야 돼요. 이것을 나중에 실무에서 할 건데 확인 설명서라 그래요. 확인 설명서도 기업공개사 작성했으니까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합니다. 이거 교부할 때 보증 설정 서류 사본도 같이 교부를 합니다. 보증 설정 서류 사본도 같이 교부한다. 이건 말도 안 되게 기업공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 설정 서류를 교부해야 된다.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가 있을 수도 없죠.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계약 체결할 때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교부할 때 보증 설정 서류 사본을 교부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증기관의 손해배상 책임 하기 전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읽기 전에 질문할게요.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업무상 기업공개사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1억 2천만 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겠어요.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1억 원 보증 설정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손해배상 해야 되죠. 의뢰인의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된다.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배상하면 된다. 자, 보세요. 1억 2천만 원의 손해를 발생시켰어요. 기업공개사 1억 원 보증 설정했죠. 기업공개사 의뢰인에게 당신은 내 때문에 1억 2천만 원의 손해가 났는데 내가 보증 설정을 1억 원밖에 안 했으니까 2천만 원 검사 10분 요랑하고 1억 원만 받으세요. 여러분들이라면 1억 원만 받겠다 하겠습니까? 1억 2천만 원 다 달라 하겠습니까? 다른 말로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물어주면 된다. 의뢰인의 손액 전액을 다 물어줘야 된다. 의뢰인의 손액 전액을 다 물어줘야 된다. 그죠? 그럼 안 하는 말로 2천만 원 검사 10분 요랑하고 했는데 2천만 원 검사 10분 우제됩니까? 아구지 터지서 죽습니다. 의뢰인의 손액 전액을 다 물어줘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67페이지에 제 밑에 3번 보증금의 지급 중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면을 첨부해서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해야 된다. 그 밑에 건 안 보셔도 돼요.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은 보증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물어주죠. 물어주고 기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보증기관 당신의 마음대로 물어주고 내한테 달라 하느냐. 나는 못 주겠다 이러면은 1년에 20만 원 받아가지고 1억 원 물어준다. 보증기관에서는 망하겠죠. 그래서 보증기관이 물어줄 때는 기업공개사 잘못했다는 명확한 서류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그 명확한 서류로서 이건 틀리게 나올 거는 서류가 어떤 게 들어가야 된다고 틀리게 나오진 않아요. 첫 번째 의뢰인하고 기업공개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그럼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줬다는 말은 기업공개사 잘못했다는 게 명백하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보증기관에서 물어주고 기업공개사에 돈을 달라 한다. 궁극적으로 누구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됩니까?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되죠.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기업공개사는 손해배상 합의서에 도장 찍어주겠습니까? 안 찍어주겠습니까? 안 찍어주죠. 그러면은 판결을 받아야 돼요. 판결 받아가지고 판결문 사본이 들어간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이 있고 3번에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화해조서, 조정조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나옵니다. 화해조서, 조정조서 이런 것들은 판결문하고 효력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지 하나 아까 보증설정서류 받았죠. 의뢰인은 보증설정서류 받았죠. 그죠? 요걸 첨부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이번에 동그라미 3번 기업공개에서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15일 이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우리 법의 보증이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똑같아 그랬는데 실제로는 다른 게 두 개가 있어요. 자, 다른 거 두 개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3월 5일부터 다음에 3월 4일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5월 2일 날 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물어주죠.
7월 5일 날 또 사고 발생했다? 또 물어주죠. 근데 우리 보증은 보증기간에서 한번 물어주면 보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이행보증이라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쉽게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보증기간에서 한번 물어주면은 보증이 없어진다. 다시 보증 설정해야 되죠. 아까 며칠 이내? 15일 이내. 요 15일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면은 주로 틀린 숫자로 나옵니다. 15일이라는 숫자 주로 틀리게 나온다. 물론 올해에도 이거 틀리게 30이라고 주로 틀리게 나온다. 15일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또 하나 구분해야 되는 게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자는 15일 이내 다시 보증 설정해야 되죠. 공탁을 하면은 15일 이내 모자라는 것만큼 더 넣어줘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상 기업공개상 1억 원 이상 보증 설정했죠. 그러면은 15일 이내 1억 원을 넣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질문할게요. 자, 1억 원 공탁했어요. 3천만 원을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습니다. 얼마를 15일 이내 얼마 더 넣어줘야 됩니까? 답은 부족분이죠. 얼마를 넣어줘야 된다? 3천만 원 넣어줘야 됩니까? 7천만 원 넣어줘야 됩니까? 1억 원 넣어야 됩니까? 답은 부족분해죠. 얼마를 더 보존해줘야 된다? 답은 부족분이죠. 그죠? 얼마요? 답은 부족분이다. 지금 제가 한 5번 하고 있어요. 3천만 원이 아니고 얼마를? 부족분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학원에 수업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3천만 원 물어주면 3천만 원을 더 넣어줘야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손해배상액을 보존해야 된다. 출금액을 보존해야 된다. 이러면 되겠죠. 그럼 틀린 이유가 공탁을 하게 되면은 많든 작든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억 원 공탁을 했어요. 오랫동안 공탁하고 이자가 100만 원 발생했다고 합시다. 3천만 원 물어줬어요. 1억 원을 만들려면 3천만 원을 넣어줘야 됩니까? 2,900만 넣어주면 됩니까? 2,900. 그러니까 부족분을 보존해야 된다. 답은 부족분은 몇 번 이야기했는데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답은 뭐라고요? 부족분을 보존해야 된다.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다른 질문 한번 하고 갈게요. 자, 공탁한 공탁금이에요. 공탁금. 그러면 기업공개사 사망하거나 폐업하면은 이걸 공탁금을 가져가겠죠. 가져가는데 그러면은 물어줄 게 없죠. 물어줄 게 없으니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공탁금 회수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교재는 여기는 빠졌는데 그럼 보세요. 공탁금 세자죠. 기업공개사 사망하거나 폐업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는 공탁금 회수할 수 없다.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모든 중개사법의 숫자는 제 손가락 안에 다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보증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꼭 나오는데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은 문제는 지금은 조금 문제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뭐냐면은 자, A를 매도인으로 하고 B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통상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 10% 지급하죠.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함으로써 등기를 받아옵니다. 그죠? 자, 중도금까지 지급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되었다. 그럼 중고 돌려받아야 되죠. 그죠? B가 A에게 지급을 할 때는 등기를 받아야 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만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없죠. 계약이 해제됐다. 중고 빨리 주세요. 그러니까 A가 줄게요 하면서 안 줘요. 그러니까 또 전화를 하니까 제발 전화 좀 하지 마라. 내 당신 전화 때문에 내 일을 못하겠다. 이번 토요일까지는 꼭 줄게. 토요일까지 안 와요. 또 전화를 하니까 토요일날 은행에 가니까 요즘 내가 은행에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옛날에 토요일날 은행 했는데 요즘 토요일날 은행이 안 하더라 이래요. 그러면 ATM으로 넣으라고. 난 그런 거 안 해봤대.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기다려. 월요일 되면 줄게. 월요일 안 줍니다. 저녁에 전화할게. 전화를 안 받아요. 이상하다 싶어서 집에 찾아가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계약금 등을 지급하니까 띄있죠. 그죠? 이런 것을 안 띄고 준 것을 반드시 돌려받기 위해 가지고 B가 A에게 직접 지급을 안 하고 제3자에게 예치를 해놨다. 맡겨놨다가 이 사람이 안 띄다고 보장을 하면은 1로 지급하고
중간에 계약이 해제되면은 이 사람에 대해 봐도 받는다. 한마디로 예치제도를 활용하자 이 말이에요. 자, 예치제도 활용. 거기 1번에 보시면은 자, 개업공개에서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한마디로 계약금 등이에요. 예치 명의자 명의로 예치 기간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권고하여야 한다 아니죠, 그죠? 권고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에 기업공개에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하자고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주로 안 합니까? 주로 안 하죠, 그죠? 권고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권고할 수 있다. 물론 권고했는데 예치 안 한다고 해서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뭐 예치했다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계약하고 예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그럼 돈을 띨 수 있는 게 계약금 등, 옛날에는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잔금 지급함으로써 등기를 받아오죠. 잔금 지급하는 거하고 등기 전하는 것은 동시행의 요건이죠. 현실적으로는 잔금 지급을 먼저 합니까? 등기를 먼저 받아옵니까? 잔금 지급을 먼저 하죠, 그죠? 잔금은 지급했는데 등기를 못 받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잔금도 돈이 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뿐만이 아니고 잔금까지도 같이 들어간다. 자,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B는 언제 되면은 돈을 안 띄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면은 돈 안 띄었다고 장담할 수 있죠. 자, 돈 안 띄었다고 장담할 때까지, 한마디로 뭐 할 때까지? 등기할 때까지를 법에서 표현하기로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랬어요.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 아니죠.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는 돈 지급한 거 없죠. 돈 띄울 것도 없다, 그죠?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가 아니고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럼 등기할 때까지 이러면 되는데 굳이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라고 쓴 말이 굳이 이거는 매매일 때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임대차라면은 물건 인도 받을 때까지. 중요한 것은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가 아니고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예치명의자, 예치기간, 요거 나중에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볼 필요가 없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게요. 자,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자, 핵심이 두 개인데 계약금 등을 예치를 했어요. 자, 예치를 했다 그러면은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이 계약금을 받죠.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매도인이나 임대인 등은, 임대인은 이제 예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그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수령할 수 없겠습니까? 문제는 두 개 다가 문제가 돼요. 계약금 등을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수령을 하게 되면은 예치하는 의미가 없죠. 근데 집을 팔았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등기 지날 때까지 돈 못 쓰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리 수령할 수 있다 해도 문제가 되고 수령할 수 없다 해도 문제가 돼요. 결론만 먼저 이야기하면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도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미리 수령을 하려면은 나중에 계약이 해제됐을 때 반드시 돌려줄 게 보장이 되면은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내가 물어주겠다. 그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자, 보증서를 가지고 이거 한번 보세요. 자, A가 돈 주인입니다. A가 돈 주인이다. 어떤 이유로 B 이름으로 예치를 해놨어요. 예치 명의인입니다. 예치 명의인이다. 은행에 예치를 했다. 예치 기간이에요. 돈은 누구예요? A 거죠.
B 이름으로 예치를 해놨어요. 은행에 가가지고 누가 도장을 찍어갖고 돈 달라 해야 내줍니까? B가 도장 찍어갖고 돈 달라 해야 주죠. 그죠? A가 달라면 어떤 경우에도 안 주죠. 그럼 A가 은행에 가고 사실은 내 돈인데 주세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럼 A가 하는 말이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갔어요. 내 돈인데 주세요. 만약에 내한테 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 보증기관에 청구하면은 돈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아까 누가 돈을 달라 해야 줍니까? B가 돈을 달라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돈을 안 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돈주인,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이 보증서를 은행에 가서 준다 하더라도 돈을 못 받죠. 그럼 결론적으로 예치 명의인에게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치 명의인이 보증서 가지고 있고 예치 명의인이 돈을 찾아가 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보증기관에 청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증서를 예치 기관이 아니고 예치 명의인에게 예치 명의인, 예치 명의자 똑같죠. 예치 명의인에게 제출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절대 수령할 수 없다 아니죠. 그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수령할 때는 보증서를 누구에게 제출한다? 예치 명의인에게 제출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기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약정해야 된다. 이건 조금 이따가 하고.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자, 기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누구 명의로? 기업공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해서는 안 된다. 자, 만약에 자기가 기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자기가 쓰고 있는 통장에다 예치를 했다. 자기가 신용카드 썼다. 거기서 다 빠지겠죠. 그러니까 별도 계좌로 관리해라. 자, 기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했다고 해서 기업공개사 돈은 아니죠. 기업공개사는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다 없다?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다. 그죠? 그럼 이거 보세요. 자, A가 우리 집 팔아달라 B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은 예치를 함으로써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 취득하는 의뢰인 누가 이득을 봅니까? 예치를 하는 이유가 돈을 안 떼는 이득을 보죠. 누가 돈을 안 떼는 거예요? 취득하는 의뢰인 돈을 안 떼죠.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했어요. 이거를 인출을 하려면은 예치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의 동의는 받아야 되겠죠. 이 사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치 안 하면 안 했다. 이 돈은 누구 겁니까? B가 A에게 지급을 했으니까 A 거죠. 돈 주인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즉 A, B 둘 다에게 동의를 받는데 A, B 둘 다를 한꺼번에 표현할 때 거래 당사자 이름.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기업공개에서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당의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자, 한마디로 기업공개사 명의로 한 30억 정도를 예치를 했어요. 그럼 기업공개사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기 이름으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죠.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내 이름으로 30억이 예치됐다. 이거 뽑아가지고 인도네시아로 나갈까 방콕으로 나갈까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다. 이것도 반드시 돌려줄 게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는데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가 보증 설정하는 것은 1억 원 이상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1억 원 이상 별도로 예치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예를 들어서 30억을 예치했다. 30억에 해당하는 보증 설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왼쪽에 큰 2번에 동그라미 1번. 자, 기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기업공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거래 당사자와 약정해야 된다. 첫 번째가 계약 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 동의 방법. 아까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없다 그랬죠. 어떻게 동의할 거냐? 동의 방법. 두 번째가 반환 채무 이행이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자, 이게 뭐냐면은 아까 기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했다.
그러면 기업공개사는 보증 설정해야 되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비용이 들죠. 그러면은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보증보험료를 기업공개사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면은 기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합시다. 권고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럼 적어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예치하는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B에게 받는 게 맞겠죠. 그죠? 예치를 하고 B에게 보증보험료 주세요. 그러면은 B가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법에서 내 이름으로 예치할 수 있고 내 이름으로 예치하게 되면은 당신한테 보증보험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주세요. 그러면은 B가 하는 말이 나는 애당초 추가로 돈이 들어갈 줄 알았으면은 보증 설정 예치하지 안 했을 거다 그러겠죠. 미리 보증에 관한 비용을 설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예치시효라는 실비는 예치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에게 받는 게 맞죠. 그죠? 권리를 취득하는 어른에게 예치시효라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이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에스크로우 제도가 도입이 되고, 이건 에스크로우 제도와 상관이 되니까 처음에는 한 문제씩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기업공개사 예치하자고 권고하는 사람도 없죠. 예치하자고 권고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예치하는 거래 당사자도 없죠.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이론 부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문제가 얘가 안 나와야 되고 요즘 문제도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 행위가 나오는데, 자, 법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는 어떤 것을 해라 하는 겁니까? 하지 마라 하는 겁니까? 하지 마라, 유식한 말하면 금쟁이죠. 그죠? 그러면 금쟁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니까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그럼 금쟁이가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3개가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문제가 나온다 하고 막 이야기했던 일반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 반드시 나오는 부분 수업을 할 때마다 많이 하는데 작년에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작년에 안 나온 부분이 많아요. 작년에 올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올해 안 나온 부분이 많다는 말은 그건 언제 나온다는 말입니까? 내년에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나온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물론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개념을 보고 봐야 되는데 나중에 되면은 정상적으로 맞는 지문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죠. 맞는 지문은 틀리게 나올 게 없으면 답이 아니죠.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죠.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 꼭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틀리게 나올 수 있는 지문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잘 봐둬야 되겠죠. 그러면 금지 행위가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크게 3개가 첫 번째가 행정처분. 여러분도 공부할 때 제일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이런 게 제일 골치 아픈데 금지 행위하면은 행정처분이 무조건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 금지 행위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가 표현할 때는 상대 취소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 다음에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물어볼 때도 금지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1년에 1천, 3년에 3천 한꺼번에 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지행위만 들어갔는데, 올해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지행위도 같이 들어가세요. 그것도 같이 볼 건데, 중요하고 반드시 나오는 부분은 지겹고 따분하고 잠을 때 해야 됩니까? 조금 쉬다가 삼박한 기분으로 해야 됩니다. 조금 쉬다가 삼박한 기분으로 한 문제 잡으러 갈게요.